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2부가 바로 시작됩니다. 늘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고 계신 쫄투를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나노재단 마루 180, 마루 360, 정남이 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명진 매니저님, 이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공간이 이제 보셨겠지만, 이게 캡스톤 파트너스 사무실 라운지거든요. 이렇게 넓은 라운지를 가지고 있다니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라운지에 지금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미입니까? 캡스톤 파트너스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매주 하여튼 이렇게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신 송은강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메이사의 최석원 창업자님 나오셨는데 자, 여기 뭐 질문이 좀 있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뭐 해외에서도 경쟁사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하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메이사가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다지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겠지만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외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국내에만 건설 현장이 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10,000개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아시아권만 봐도 그러면 이제 뭐 수십만 개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뭐 해외 진출 계획이라든지 해외에서 뭐 수익화할 수 있는 방식 뭐 이런 거는 뭐 있을까요? 저희 이제 해외 현장에서도 일부 쓰이고 있고요. 지금은 근데 직접 해외 고객사들을 뚫는 쪽보다는 이제 국내 건설사들 해외 현장들을 타고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제 국내도 해외 건설 많이 하니까 그러네요. 그런 쪽 타고 들어가고 있고 또 올해 초부터 해외 진출 쪽에 좀 많이 무게감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직접 고객사들을 좀 이렇게 좀 태핑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또 시장 사이즈 관련해서도 해외랑도 같이 맞물린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결국 시장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P 곱하기 Q잖아요. 가격 곱하기 수량. 이제 시장의 크기일 텐데 뭐 그럼 큰 틀에서 접근은 어떻게든 국내 시장 안에서 가격을 올려서 시장 사이즈를 가져가자. 혹은 이제 Q, 어떤 수량 자체를 굉장히 늘려서 가격은 이제 박리담회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 두 개일 텐데 저희는 완전 후자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을 통해서 매출 낼 수 있는 건 꽤 많아요. 건설사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대신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매출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보다는 훨씬 더 스케일러블한 사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건설사들 중에는 그냥 와서 찍어주면 뭐 회당 한 300만 원씩 줄게 뭐 이런 현장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계약건들을 저희는 최대한 좀 배제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스케일업 가능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손을 타지 않고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접근들을 하고 그 관점에서는 사실 해외 쪽은 저희한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죠. 찍어주는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친한 회사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아니면 플랫폼 회사를 차려서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 남는 기사님 일로 모시고 300만 원 받으시면 저희가 60만 원 띱니다. 맞습니다. 이런 쪽의 플랫폼 생각은 하는데 홍 대표님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엔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뭔가 철학은 분명하신 것 같고 두 번째 또 하나 딱 느껴진 거는 이 대표님이 그 핵심 이게 그 코어가 이거를 좀 분리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좀 그런 기질이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일부에서 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또 누리호도 올라가고 해서 특히 한국에서는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위성사진 언급하셨고 뭐 한두 명일 줄 알았는데 거의 10명이 지금 팀으로 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성사진 관련된 사업은 사실 이제 시작이고 정말 누가 깃발 꽂느냐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별로 아는 바는 없어서 뭐 예를 들면 그쪽 사업 혹은 산업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메이사는 거기서 어떤 뭐 비교 우위 혹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좀 갈 길이 먼 산업이긴 합니다. 아까 언급하셨던데. 약간 비교해 보면은 제가 드론 관련 쪽을 그래도 2015, 16년부터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한 15, 16년도에 드론이 이제 가능성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궁무진함과 사실 아무것도 없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같은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의 다양한 시도들을 많은 업체들이 해나가면서 저희가 조금씩 실질적인 밸류에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 건데
위성 시장은 사실은 2015, 16년도 드론보다 더 얼리 단계라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많아질 테고 그런 무궁무진 가능성이 생길 테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부가지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럼 유즈 케이스가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굉장히 버티컬한 케이스 나와요. 좀 재밌는 케이스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농작물 어떤 시장 예측 이런 것들 요새 위성 데이터들로 전 세계 옥수수 농장의 어떤 작황 상태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실제 선물 시장 쪽으로 연결시킨다거나 아니 또 재미난 접근들로는 그 대부분의 원유 창고들 기름을 담고 있는 창고들이 다 플로팅 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차면 천장이 올라가고요. 빠지면 천장이 내려가요. 딱 폐쇄를 시켜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원유 창고를 위성으로 다 따서 그림자 같은 것들이나 3차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원유 저장량을 예측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그럼 또 그게 갖는 또 메리트도 굉장히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식의 굉장히 휘발유 빨리 사라. 맞습니다. 네. 천천히 사도 된다. 네. 이제 이런 굉장히 재미난 접근들 혹은 매력적인 접근들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그럼 정말로 이 시장의 기대감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냐, 펀더멘털 역할을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 또 아직은 많은 회사들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성 쪽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위성 데이터에 대한 좀 원천 기술들, 분석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놓는 게 중요하고 어느 순간부터 약간씩 이제 좀 진짜와 아닌 것들이 가려지고 나면은 그때 빠르게 그쪽에 집중하면서 제품화 시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사는 기존에 제품을 만들어서 어쨌든 서비스하는 거에 있어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뭐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도도 가지고 있고 그럼 저희 메이사 플래닛 쪽에서는 위성에 대한 원천 기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유통 같은 어떤 유통권들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들을 형성을 해주고 나면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졌을 때 좀 빠르게 좀 더 실질적인 제품 형태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앞에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긴 한데 이 위성 관련 사업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쪽하고 같이 합작법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택을 했던 것도 이런 식의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고 또 이제 기존 플레이어의 입김이 큰 시장일수록 뭐 스타트업이 기술력과 제품과 혁신성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카이 쪽과 굉장히 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좀 맺음으로써 일정 부분 좀 해소하려는 고민이고 결국에 더 길게 이 시장을 보기 위한 또 선택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대표님과 궁금해서 아까 시장은 피 곱하기 Q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가격을 상당히 낮춘 가격으로 유지하면서 일단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 Q를 높여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로는 하나가 있고 해외에도 뭐 언급하시는 회사가 3개예요. 그럼 4개 회사에 비해서 우리 가격이 대체 얼마 정도 더 지금 싸다고 할 수 있나요?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격은 뭐 비슷한 수준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파는 가격은 비싸게 맞추고 있고 그게 이 시장이 드론 쪽도 여전히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핵심인 시장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 안 쓰는 현장들을 확장하는 게 지금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각자 굉장히 다양한 영업 섹터들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쟁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파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고 이 파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이제는 저기를 뺏어와야 내 매출이 되겠다라고 하면 좀 경쟁 구조는 달라지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해외 경쟁사도 국내 들어와서 비슷한 가격에 팔고 있나요? 해외 경쟁사가 국내 들어온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결국 두 회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같이 팔고 있군요. 두 회사 다 자기 솔루션도 있고 외산 솔루션도 같이 팔고. 저희 같은 경우 외산 솔루션을 팔지는 않고요. 그냥 그러니까 엔진만 플랫폼은 저희 쪽 플랫폼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엔진 쪽만 같이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저는 또 듣다 보니까 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제가 원래 또 마케팅 쪽이고 뭐 영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 보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영업 전략 중에 이미 하나는 공개하셨죠.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일단 시장을 확장시키는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맛보게 하는 전략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래도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을 잘 아는 뭐 세일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영입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 건설 현장별로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큰 건설사는 여러 현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건설사를 잘 처음에 얘기해서 네. 한 번 하면 여러 개 확 진행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B2B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토목 이런 얘기까지 듣다 보니 이거 B2G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 큰 건설이나 큰 사업이나 뭐 토건 사업은 국가 단위로 혹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전반적인 걸 포함해서의 뭐 그동안 느끼신 작업자님의 영업 전략 혹은 뭐 메이사의 마케팅 방향은 어떤 걸까요? 일단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영업이랑 좀 다릅니다. 가령 제약 영업을 한다고 치면 영업사원이 병원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뭐 하루에 못해도 몇십 개 정도 돌 수 있거든요. 엄청 하드한 영업의 끝이 제약이라고 맞습니다.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건설 현장들이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현장을 방문하면서 발품을 파는 형태의 영업이 굉장히 저희 어려운 시장이고 게다가 저희가 가서 뭐 자재를 싸게 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이런 막 4차 산업혁명과 드론과 이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어떤 고객분들이거든요. 땅 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부터 이제 본사나 연구소 쪽을 거의 집중 공략을 하게 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탑 10에 들어가는 건설사들을 먼저 조금 설득해낸 과정이었습니다. 건설사 안에서도 약간 뭐 스마트 건설 TFT나 뭐 연구소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좀 서칭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직 중심으로 먼저 비집고 들어가서 한두 개 정도 현장에서 POC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반응이 좋으면 뭐 3, 4개 정도, 많으면 한 7, 8개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만약 여기서도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단가 계약을 맺는다거나 뭐 본인들의 시스템을 연동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케이스가 저희가 뭐 DL건설 같은 곳이 처음에 좀 차근차근 현장이 좀 늘어나다가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랑 다른 현장을 소개해주는 바이럴 형태로 계속해서 꾸준히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입은 주로 본사, 아예 탑다운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B2G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B2G는 사실 저희도 좀 해외나 동남아 쪽 시장들을 보는데 만약에 아예 좀 베트남이나 이런 시장들까지 가면 정말 B2G의 성격이 더 강해지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물론 저희가 뭐 도로공사라거나 이런 B2G 쪽 영업들도 많이 해요. 그쪽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많이 태핑들은 좀 하고 있고 근데 또 이런 솔루션들은 사실은 건설사 레벨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B2B랑 B2G가 좀 동시에 좀 섞여서 들어가는 좀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스마트 건설의 미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체 그럼 스마트 건설에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점에서 보는 스마트 건설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미래가 올 거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어찌 보면은 사실 건설이 또 약간 제가 있는 시장이지만 약간 한 박자도 늦는 게 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IT 같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건설에서 앞으로 5년 뒤에 뭘 할 거냐라고 제가 이렇게 포부 있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직도 안 됐어? 약간 이런 반응들을 제가 좀 받기도 하는데 건설 같은 경우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현장 소장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인데 일반적인 파견 직원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거든요. 특수성을 가져요. 본사에서도 쉽게 못대한 특수성을 갖는데 그 이유가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현장 소장만 알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어야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게 되고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지금 구조거든요. 저는 그 물리적인 제약을 없애는 게 저희 회사가 지금 스마트 건설에서 보고 있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대표님 회사가 보는 건 현장을 보는 거고 사람이나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스타트업들이 있기는 하죠.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일단은 지금 현재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맞습니다. 제가 그거에 어떤 그 드론 데이터가 건설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기존의 많은 디지털 데이터들과 뭐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장은 저기 있는데 나는 나가야 되는데 측량을 하려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자리 잡지 못한 게 많거든요. 뭐 일부 산업에서는 뭐 엑셀 쓰고 뭐 워드 쓰고 뭐 좀 더 가면 웹하드 쓰면은 디지털화할 수 있는데 건설은 속성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얘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저희는 지금 드론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얘가 해소가 되면
생각보다 이미 준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설계 데이터들 이미 다 디지털화 되어 있고 뭐 다른 뭐 BIM이라고 불리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미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얘가 가장 일종의 그 지각생인 거죠. 그래서 얘를 빨리 디지털로 가져와야 얘랑 나머지들이랑 엮어내면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 네. 뭐 매주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최석원 공동창업자님 보면서 역시나 또 나의 20대가 되게 부끄러워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 들어보면 20대 시절이 아니라 10대 시절부터 물론 이제 또 개발을 좋아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는 사실 창업 DNA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친다고 하거나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뭐 어떤 거에 끌리고 좋아하는 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러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최석원 공동창업자분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창업가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쭉 들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얘기를 계속 뒤로 들으면서 솔직히 아까 IR 할 때부터 쭉 아직 완결된 형태는 아니구나가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빈 구석이 많은 것 같은데 혹은 저 가설이 맞을까? 혹은 저게 진짜 풀어야 되는 문제일까에 대한 의심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역으로 불식시켜 준 것은 그러면 되게 얼리 스테이지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리즈 B까지가 왔다는 거는 제가 건설업이나 스마트 건설을 잘 몰라서인 거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송 대표님처럼 훌륭한 VC에서는 그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배팅을 충분히 이미 시작했다라고 보면 그 의문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두 가지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먹거리를 삼고 있는 것들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B2B 관점에서 아직 완결성이 높아지진 않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찾아가는 역할을 충분히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는 아까 위성사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제너럴한 부분에서 시작돼서 나중에는 결국 구체화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역으로 창업자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거는 열어두고 하고 있다. 거기에 10명 이상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쿨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역시 타고난 창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첫 번째 얘기하면서 또 그거 했던 거는 저도 딱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뭐 건설업이 뒤처졌다가 아니라 제가 느낀 느낌이 이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맨날 뭐 현장 소장님, 관리 소장님 그리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절대 무시 못하고 그거로 인하여 여전히 건설에 중요한 제가 볼 때 70-80% 이상의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1-20%의 일은 새로운 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경험은 20년이 필요한 건데 스마트폰은 나온 지 20년도 안 돼서 이분에게 이걸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더 중요한 70-80%를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소장님들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웨이사가 해야 될 일은 그 간극, 이분들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갑자기 뭐 스마트 드론 팀을 그거 창단한다거나 세팅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B2B의 역할을 하는 메이사 같은 데서 그 최적화를 잘 해놔서 이분들에게 도움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100%의 중요성이 아니라 20-30%의 중요성을 더 밸류 애드 해드리는 겁니다. 라는 전략으로 하게 되면 되게 저는 미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이사 같은 경우는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눈 감고 보면 뭐 5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최소 10배, 20배, 많게는 100배의 회사 가치를 노릴 수 있을 거다. 근데 반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하는 확률이 50%고 100배 되는 확률이 50%라고 제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 구매해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의미 있다. 그리고 끝으로 그거에 대한 왜 갑자기 이렇게 찬양조로 얘기하느냐는 20대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지금 말씀 들은 바로는 이 창업자께서 다른 사업을 하셨거나 건설업을 뭐 하셨거나 아버지가 건설사 사장도 아닌데 이 업을 이 정도로 이끌어 왔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높이 살만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늘 저는 쫄투 촬영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즐겁게 시간을 듣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석원 공동창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 가시는지 5년 뒤, 10년 뒤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예, 뭐 최 창업자님 늘 참고하세요. 우리 홍 대표님은 그 늘 이 수준에서 얘기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얘기했어요. MSG는 좀 더 어렵다라고. 살짝 더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송강 대표님 어떠셨는지요? 네, 그 최 창업자께서 굉장히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아까 뭐 제가 좀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느낀 점은 굉장히 실행력이 좋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실행력이 굉장히 좋구나. 이게 뭔가 그 말로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행력도 좋고 또 하나는 고민의 깊이가 여전히 꽤 깊어 보인다. 그렇죠. 뭐 사실 요즘에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18살의 나이인데 제 안에 노인이 있다. 지금 막 이 정도라고 지금 뭐 거의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그 기대가 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기가 풀어가야 될 문제는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아까 같이 그렇게 그 가격의 문제에서 Q를 늘리는 게 쉬울까는 아까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대신에 우리가 이 그 지형 데이터나 기본적인 데이터를 지형에다가 뭔가 또 설계 데이터를 얹혀서 그걸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순간에 이게 또 다른 플랫폼의 기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각 위치가 어디 돼 있고 어떤 그 건전자의 리소스들이 어디에 놓여져 있고 어디에 쓰여졌고 이런 것들이 잘 알게 돼서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 데이터 같은 것들도 같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지만 IoT나 이런 것과 연결하고 위치 데이터가 연결해서 또 앞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 싸움과 누가 먼저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제가 그 대표님의 사업을 들었을 때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갖고 나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업이고 그렇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굉장히 하여튼 뭐 의미 있는 오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 대표님 근데 한 가지 마지막 밸류가 얼마였습니까? 펀드 저희가 이제 포스트로 뭐 한 350억 정도? 350억으로 55억을 아까? 네, 프리 300억에 55억 정도. 50억. 55억이 아니라 50억. 네. 회사 규모가 이미 중견회사네요. 네. 창업자분께서 이미 중견회사를 만드신 거나 다름없는데. 자, 그러면 오늘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출연 소감 그리고 어쨌거나 홍 대표님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셨으니 그거에 대한 뭐 답변도 좋고요. 저희 답변 출연 소감. 아니면 후배 창업자들 지금 건설에 관심 있는 후배 창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제 고학석자라 후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사실 쫄투는 제가 말씀드린 건 2015년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봐왔던 채널이라서 사실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 많이 나누면서 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회사에 대한 이런 것들 제 기대보다 훨씬 더 깊게 많이 얘기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두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